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 리뷰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주택법하고 농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봐봤어요. 이제 이것도 8번째 완성됐네요, 이제.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시험 보고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꽤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요. 1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법령이라는 말, 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법령상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과는 단독주택,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이건 주택법령상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입니다. 맞죠?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은 복리시설이고요. 주차장 방범 설비는 부대시설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 리을번 가지고 많이 오해하더라고. 일반 도로죠. 그럼 얼마?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됐다면 뭐라고요?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분리가 됐다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주겠지만 18m인 일반 도로면 20m 이상이 안 됐거든요. 그럼 분리가 됐어도 그냥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겁니다. 20m 이상 안 됐으니까. 그럼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 옳은 고를 고르시오. 니은 리을 2번이 답이죠. 그렇죠? 실제 나와도 괜찮나요?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국민주택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국민주택이 맞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은 공적인 자금이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동시에 만족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에 공적 자금을 얘기해 본다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했다? 공적 자금 들어가서 국민주택이고, 국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했다.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시장,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대상 됐다면 그것도 국민주택이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굉장히 중요한데 전용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면적 아니야.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걸 말하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의 지역이면 100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나 매년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제가 그래서 조문대로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손도 안 대고. 아셨죠? 그럼 뭐가 됩니까? 기역은 주택도시기금, 니은은 85, 디귿은 100. 정답은 2번인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5, 6월 때는 오주선 다 문제잖아요. 그 80문제 볼 때 이거 답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간만 와서 다 읽어주는 거 아니야. 공부하라고 읽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려고 해야지 답 찾는 거에 혈안이 되면 안 돼. 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 몇 번을 봤는데 몰라? 몰라? 그렇죠. 얘기. 그 다음에 3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틀린 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의 건설 땡큐.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고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2개의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본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특례를 묻어가려고 탈법을 쓰니까 원룸형 주택과 85 초과하는 1세대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뭐하죠?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원래는. 하지만 원룸형 주택만큼은 하나의 건축물에 85 초과하는 1세대는 함께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 준다. 왜? 원룸형 주택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또한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면 시작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면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원룸형과 도시형 외의 주택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그 밖에 못 짓고 도시형 중 단지형과 원룸형 못 짓는 거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원룸형 주택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룸형과 85 초과하는 1세대 함께 할 수 있고 준주거 상업지역이면 원룸형과 도시형 외주택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원룸형만 특례가 있는 거야.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답은 5번.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럼 1번입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하는 행위. 두 번째,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할 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나올 땐 증가 세대가 15% 이내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증축되어지는 면적 30% 이내라 혼동하시면 안 돼. 세대수는 15% 이내야. 알겠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경우 뭐하죠? 우리 증가되는 세대가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거지 20세대 이상일 때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리모델링도 증가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땐 3개층까지 할 수 있으니까 15층이면 3개층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질문.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인구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수립하는 계획. 주의할 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드는 거거든. 요거 주의하시고. 그렇죠? 우리 오늘 배운 거 리뷰하는 거니까 해당 내용 이해합니다.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명입니다. 해봐봐요. 지역주택조합 물어볼게요. 주택조합은 뭐뭐뭐 있죠? 지직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있죠. 그래서 틀린 거라고 나오죠. 지금은 지역조합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장관에게 등록 의무가 없어요. 공동으로 하니까. 두 번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뭐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된 거. 80% 사용권, 15% 소유권. 그 다음에 3번, 조합원 수는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땡큐. 그리고 4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고 했더니 또 쌤 85 이하 아닌가요? 그러니까 60이면 맞지. 포인트가 85 이하가 됐잖아. 요거 이하 안 붙어 있으니까 포인트 맞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맞아. 하지만 주택조합의 유일한 다른 조합과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데 특히 주의할 거 선고유예,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자격상실, 그 다음에 그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주택조합만 임원의 결격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 주택조합의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임원으로 본다가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이 문제도 실제 기출문제라 봐도 아주 깔끔해. 그렇죠? 지가 내고 지가 좋단다. 뭐라고요? 정답은 5번이다. 이제 지쳐가지고 웃지도 않는구나. 그러면 5번 답은 몇 번? 5번이 되어집니다. 급할수록 찬찬히 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원래는 선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승인을 내주거든요. 근데 도망갈 염려가 없는 분들이라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모두 고른 거.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했다. 나머지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도망갈 염려 없네. 열심히 하니까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승인을 내줄게요. 니은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지구 단위기에 관련이 없어도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용권 확보로 승인을 내주겠다. 세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면 다 공공의 자니까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네 번째, 리모델링을 결의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신축도 아닌데 굳이 빡빡하게 대지 소유권 없다고 승인을 안 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승인을 내주겠다. 뭐라 물어봅시다. 리모델링은 언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좀 아까 했는데 증가되는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땐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받거든. 그런 경우에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다고 승인을 안 내주는 건 말도 안 되지. 신축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지문입니다. 7번입니다. 공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공구.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을 공구라고 하죠. 그러면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죠. 그럼 물어볼게요.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할 수 있다? X.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별로 가야 돼요. 공구별로 가능한 건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 얘기 답은 2번.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왜? 공구별 세대가 300세대 이상이니까 600세대 이상 되면 공구별 분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4번.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최초 해당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이내 공사 시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초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공구별로 분할 시행이 이루어지면 최초인지 최초 외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최초 외의 공구는 승인 취소의 조문도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연장에 대한 조문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에 최초 외의 공구는 승인 취소도 없고 연장도 없다. 시작. 최초 외의 공구는 승인 취소도 없고 연장도 없다. 그냥 2년 내에 시작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맞는 질문. 답은 2번. 이번 너무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해봐봐요. 분양가 상한 적용 지역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공공택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민간택지에서는 요건 만족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정했을 때만 분양가 제한을 받아요. 공공택지하고는 달라요. 그럼 뭐라고 나와? 1번. 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공택지에서 정한다고 나오면 안 돼. 공공택지는 이거 없어도 그냥 제한 받는 거야. 이건 민간택지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로서 투기과열지구 명분 찾은 거죠. 3개월간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면 정할 수 있겠죠. 누가? 국장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리고 세 번째 신설된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규정에 의한 공공재개발이면 분양가 제한 받지 않아요.
4월 13일에 추가된 거,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들을 꼬시기 위해서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다고 조문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공공재개발. 알았죠? 그런데 그런 경우 이 공공재개발이 봐봐. 공공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분양가 상한 적용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분양가 제한이 없어도 불안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규제는 받게 조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제한이 없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면 분양가 제한은 없어도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는 규제를 받도록 조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3번, 4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뭐하죠? 해외로 이주하거나 전원이에요. 그리고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하는 경우라 한다면 누구 동의? 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은 적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동의 부분도 사업주체 동의에서 다 지금은 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로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실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주 멋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친구가 없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번 농지법은 농업인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두 가지로 찍었어 그냥.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걸릴 거야. 뭐 안 나와도 할 수 없는 거고. 나올 거야. 잘 봐봐요. 농업인 틀린 거.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의 재배면 1천 이상 됐죠? 원래 1천 이상 농지의 경작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작업이니까 뒤에는 안 맞았어도 앞에가 맞지. 1천 이상. 그러면 농업인이 됩니다. 1번은 맞는 지문. 두 번째, 소가죽. 소가죽이 아니지. 소가축은 우리가 소가죽이 아니야. 뭐라고요? 소가축이 100도 이상이면 농업인인데 이것만 봐서는 아니지. 하지만 뒷부분이 120일 이상이 됐거든. 그러니까 뒷부분 때문에 농업인이 맞아. 앞뒤 하나 맞으면 되니까. 세 번째, 꿀벌 10군이 이상 사육하면 되거든. 뒷부분이 120일이 안 됐어도. 축산업일 때 앞에가 맞잖아. 농업인 맞고. 다만 고정식 온실이라고 한다면 330제곱미터 이상에서일 때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등으로 쓴다면 농업인인 거니까 300은 안 돼. 답은 4번. 닭까지 같으면 어떡하지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농업인이니까 2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상 됐거든. 그러면 5번은 농업인 되는 거지. 이렇게 범주와 포인트를 넘나들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해당 내용 4번이 되겠죠. 마지막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시작.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옳은 것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증명받습니까? 시구읍면. 이게 맨날 주문을 외워도 나오면 헷갈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가장 컨츄리한 조직은 시구읍면장이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시구읍면장 했습니다. 발급받게 되고요. 또 하나,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하는 거지? 주무부 장관, 지자체의 장이 공익 목적으로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면 농장과 협의를 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러면 공공의 목적이니까 증명 자체를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농지 전용 협의는 공공의 냄새가 나니까 증명 발급 안 받거든. 하지만 주말 체험 영농이면 민간이 하는 거니까 이건 증명은 발급받아야 돼. 남용 방지를 위해서. 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거든. 농업할 게 아니니까.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남용 소지가 있어 증명은 받아야 하지만 농업할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뭐가 되어지죠? 요거 X. 그 다음에 제출되는 농업 경영 계획서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가 맞는 거지.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가 아니죠. 요거 분명 나와줘야 됩니다.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가 아니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에 나올 필수 지문.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 등기 안 됩니다. 등기할 때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첨부가 되어져야지 이전 등기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쨌건 농지법은 농업인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저는 걸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